저는 한국에서 40년 이상 내과 진료를 해온 의사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신장질환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흔한 식습관이지만 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오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채소입니다. 수분이 많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오이는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아니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용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변화도 체내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오이를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차가운 오이 냉국을 드시면서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매우 익숙하고 편안한 식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이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는 서서히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장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매일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신장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도움이 되는 식단 정보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이를 완전히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섭취 방법에 따라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하고 있는 오이 섭취 방법 중에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60세 이상에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작은 습관 차이가 장기적으로 신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장을 보호하면서 오이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오이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줄이고 영양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조리와 섭취 방법을 통해 오이의 장점은 살리고 위험 요소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단순히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식사를 조금만 바꿔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이는 기본적으로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수분이 많아서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철의 갈증을 줄이고 가볍게 먹기 좋은 음식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또한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도 있어서 세포 건강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에는 장점과 함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오이에는 자연적으로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신장이 건강하게 작동할 때 안전하게 조절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신장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칼륨을 문제없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신장의 역과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몸속으로 들어온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이 반복되면 신장과 혈관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은 오랜 시간 사용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물을 걸러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가 점점 약해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물이라도 예전처럼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이가 나쁜 음식이냐가 아닙니다. 오이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신장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이지만 신장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드시는 방법 중 하나가 오이를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에서는 식사 시간이 짧을 때나 반찬이 부족할 때 또는 고기 요리와 함께 곁들일 때 자연스럽게 선택되는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강해지고 간단한 식사를 선호하게 되면서 이런 조합을 거의 매일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조합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는 자연적으로 칼륨이 포함된 채소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신장이 건강하게 기능할 때 안전하게 조절됩니다. 반면 된장과 고추장 같은 장류에는 나트륨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지만 몸속에 들어오면 혈압과 체액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오면 신장은 동시에 여러 가지 부담을 받게 됩니다. 오이에서 들어온 칼륨을 처리해야 하고 장류에서 들어온 나트륨으로 인해 올라간 혈압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몸속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고 신장 내부의 작은 혈관에도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혈액이 신장 속 필터를 통과할 때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부드럽게 걸러져야 하는 혈액이 압력에 의해 강하게 통과하게 되면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신장이 점점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수분을 더 붙잡아 두려고 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내부의 미세 혈관에도 더 강한 압력이 전달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은 계속해서 높은 압력을 받는 상태가 되고 장기적으로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오이에 칼륨까지 더해지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방식과 빈도입니다. 매일 많은 양을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끔씩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피하는 것보다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이 되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차가운 오이 냉국이나 미역 오이 냉국을 자주 드십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시원한 국물 한 그릇이 몸을 편하게 해준다고 느끼기 때문에 식사 대신 여러 번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여름철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조합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식습관입니다. 오이 자체에도 칼륨이 포함되어 있고 미역 역시 칼륨이 매우 많은 해조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체내로 들어오는 칼륨의 양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국물 요리 특성상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과 설탕이 추가되면서 나트륨과 당분까지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전해질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신장이 빠르게 조절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사구체여과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칼륨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신호가 나타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심장 박동의 불규칙입니다. 심장이 불안정하게 뛰거나 갑자기 두근거림을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 변화와 함께 어지럼증이나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더위나 피로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해질 불균형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몸 안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이와 미역이 함께 들어오면서 칼륨이 많아지고 국물의 소금과 설탕이 혈액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신장이 조절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이때 신장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면 몸 전체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에는 시원한 냉국을 자주 드신 후 몸이 무겁고 숨이 차며 어지러워 병원을 찾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러한 증상을 단순한 더위로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해보면 혈중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량과 빈도입니다. 가끔 적당히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여러 번 드시는 습관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시원함을 위해 선택하는 음식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할 때 오이를 단무지나 절임 반찬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짜장면이나 냉면, 국수 같은 면 요리를 먹을 때 오이와 단무지를 곁들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식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집밥에서도 반찬으로 간단하게 꺼내 먹기 편하기 때문에 자주 식탁에 올라오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을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무지나 각종 절임 음식은 제조 과정에서 많은 양의 소금이 사용됩니다. 또한 맛과 색을 유지하기 위해 산성 성분과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 들어오면 체내에서는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니라 다양한 화학 성분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오이는 자연적으로 칼륨을 포함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여기에 염분이 높은 절임 음식이 함께 들어오면 신장은 칼륨과 나트륨을 동시에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나트륨이 많아지면 체내 수분 균형이 변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압이 상승하면 신장 내부의 사구체에도 더 강한 압력이 전달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신장은 원래 혈액 속 노폐물과
전해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여러 가지 성분이 동시에 들어오면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구체 내부에 미세한 압력이 높아지고 필터 역할을 하는 구조에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작동하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염분과 산성 성분, 그리고 다양한 첨가물이 계속 들어오면 필터가 감당해야 할 일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정수기가 24시간 쉬지 않고 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신장도 계속 과부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이런 부담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일시적으로 많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조절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부담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습관이라도 나이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와 양입니다. 가끔 외식이나 특별한 날에 적당히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될 경우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는 즐거워야 하지만 동시에 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을 보호하면서 오이를 드실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서 40년 동안 신장 질환을 진료해 오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음식 조절만으로도 상태가 안정되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이를 데쳐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오이를 생으로 드시지 않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오이 안에 포함된 칼륨의 일부가 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작은 조리 변화가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친 오이는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극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화에도 부담이 적고 위장에도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체내로 들어오는 전해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장이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처리해야 할 일을 줄여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양념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드시는데 이때 나트륨이 높은 양념을 많이 사용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소금을 줄인 담백한 양념을 사용하면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간을 약하게 하면 혈압 상승도 줄어들고 신장 내부 압력도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참기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참기름에는 좋은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금 사용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적용하면 오이를 완전히 피하지 않고도 신장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데쳐서 칼륨을 줄이고 양념의 염분을 낮추며 참기름으로 혈관 건강을 돕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의 즐거움은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신장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오랜 시간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한 방법은 오이와 달걀 흰자, 그리고 생강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서 신장 기능이 약한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치료해 오면서 단순한 식재료 조합 변화만으로도 몸 상태가 안정되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는 신장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달걀 흰자는 아주 깨끗한 형태의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알부민 성분이 풍부하여 몸의 기본적인 영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달걀 흰자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오이는 가볍게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달걀 흰자는 필요한 영양을 보충해 주면서 과도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신장은 불필요한 노폐물을 과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부담은 줄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생강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데 이런 상태는 소화와 순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생강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식사에 많은 제한이 필요했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량도 줄고 기력도 떨어졌지만 식단을 단순하게 조정하면서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달걀 흰자와 따뜻한 식재료를 활용한 식사를 꾸준히 하면서 몸이 덜 붓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복잡한 음식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줄이는 식사입니다. 오이와 달걀 흰자, 그리고 생강의 조합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영양과 따뜻한 순환을 동시에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방법은 따뜻하게 조리한 오이와 구운 사과를 함께 활용하여 아침에 마시는 방식입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서 40년 동안 신장과 소화 기능이 약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음식의 온도와 조리 방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차가운 음식보다 따뜻한 음식이 몸에 훨씬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오이는 생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볍게 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 속에 들어있는 일부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과는 그대로 차갑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오븐이나 팬에서 살짝 구워 따뜻하게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과의 성질이 부드럽게 변하면서 소화에 더 도움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준비한 뒤 따뜻한 상태에서 함께 갈아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차갑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따뜻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과 장이 갑작스럽게 자극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흡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종종 소화 기능도 함께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극적인 음식은 몸에 부담을 주지만 따뜻하게 조리된 과일과 채소는 오히려 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음료는 체내 노폐물을 아주 강하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순환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강하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정리해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랜 기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중요한 점은 신장은 강한 자극보다 꾸준한 관리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오이와 구운 사과를 활용한 이 음료는 바로 그런 원리에 맞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면 신장과 몸 전체의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서 40년 동안 신장 질환을 진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 예방이라는 사실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음식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가는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줄이셔야 할 것은 생오이를 그대로 드시면서 짠 양념에 자주 찍어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런 방식은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많아져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이를 생으로만 드시기보다 가볍게 데치거나 속을 일부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신장에 전달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장을 보호하는 식단 공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따뜻한 조리법이나 단백질 균형 식단처럼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섭취 습관입니다. 또한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는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종이나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저는 신장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식단 정보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